자, 안녕하세요. 자, 21에서 26번 지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안 했구나. 2023년 9월 고1 모고가 되겠습니다. 문제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가지문과 나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21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풀 문제. 22번 문제는 가에만 해당이 되네요. 먼저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억력을 비교해라. 역시 마찬가지. 나중에 풀 문제. 26번 문맥상 바꿔쓰기 좀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죠. 그 다음에 25번 가와 관련하여 나의 언급된 인물들, 그리고 자, 박스가 나와 있네요. 가, 나와 관련지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놨는데, 선지를 보면은 이제 1, 2, 3번이 가고요. 4, 5번이 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4번에 1, 2, 3번을 제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조금 빠르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들어가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비문학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 비문학은요, 이 독해 영역은 꾸준함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돼요. 매일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지문씩은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매일매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이제 영역별로,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영역별로 정리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1학년 때는 기본기를 쌓아가면서 내가 취약점이 뭐가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가지문. 자, 세 개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난다. 자, 여러분들 인식이란 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하나가 다 주체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합니까? 대상을 인식을 하죠. 저게 뭐지? 저거 사과인가? 이거 똥인가? 이거 된장인가? 이걸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세 개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경험이 달라. 그쵸? 사람마다 배경 지식, 문화, 뭐 공동체, 사회 환경, 문화 다 다릅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가장 1차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며, 인식 주체들은 각자가 지닌 조건에 따라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한다.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각자가 지닌 조건이 아까 얘기했던 뭐 경험, 문화, 공동체, 국적, 세대 등등등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 예로 각 인식 주체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를 가지며, 가시 눈에 본다, 가청 듣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신체적 지각의 차이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도 각기 달라진다. 자,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신체적 지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올 여름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쵸? 근데 어떤 친구는 조금 더웠어, 어떤 친구는 많이 더웠어, 어떤 친구는 야, 나는 추웠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신체적 지각에 따라서 어떤 동일한 환경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인식 주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 예를 들어 연속된 시간을 시, 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일상 언어는 연속된 세계를 분절하여 인식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분절이라는 게 나눌 뿐 마디절이거든요. 사실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지구라는 것 자체가 지구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말로 이걸 다 끊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꽃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꽃이에요? 이 땅이 있고 여기 막 꽃이 이렇게 있고 풀도 있는데 어디까지가 꽃인지, 예, 이걸 엄밀하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 밑으로 뿌리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여기 이렇게 잘랐다고 칩시다. 그럼 위에만 꽃이고 아래는 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이것을 끊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속동 세계를 분절하여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자, 그런데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다. 운동선수처럼 반복적 훈련을 하거나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며 인식 주체들의 지닌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자, 조건이 달라진다, 조건이 다르다. 26번 바꿔쓰기입니다.
치환되다. 자, 치환이라는 말은 치, 두다, 환, 교환, 바꿔서 두는 겁니다. 바꿔두는 거. 바꿔두기. 근데 지금 달라진다 하는 것과 바꿔서 두는 거는 같은 의미가 아니죠. 다시 지문으로 점프. 자,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언어로 자리 잡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 조건이라는 거,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세국어 배운 친구들 있을 거예요. 중세국어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변한다는 얘기죠. 네. 자, 다음 단락. 인식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세계 전체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인식 주체들의 인식 조건은 다양하므로 각각의 인식틀에 따라 점화된 얼굴, 즉 각각의 존재면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죠? 예, 얼마든지 다르게 다른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지금 이 지문에서는 점화된 얼굴 이렇게 표현했고, 그런 의미에서 회화 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자, 회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의식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점차 현실 세계 현상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형이상학, 형태, 이상, 형태를 벗어난 것. 이걸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사랑, 뭐 우정, 뭐 정의, 이런 것들이 형이상학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말이 나왔으니까 형이상학의 반대는 형이하학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거는 형태 이하니까 형태를 갖춘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컴퓨터, 자동차 이런 것들은 형이하학적인 거. 그리고 정의,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은 형이상학적인 것. 자, 그래서 인간 어떻다? 점차 현실 세계 현상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현대 회화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부과이다 아니죠. 부과. 우리 보통 벌금을 이렇게 벌금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말을 쓰죠. 바꿔 쓰기가 안 된다. 다시 지문입니다. 영향을 끼쳤으며 회화에서 현실 세계를 다루는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현대 회화의 존재적 특징은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진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대조가 나오겠다. 그치? 어떤 대조입니까? 현대 회화와 과학과의 대조. 과학은 존재면이 비교적 일의적이며 일의 뜻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까? 뜻하는 게.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 그 면을 심층적으로 드러낸다. 예를 들어 생물학은 종, 개체, 기관, 세포, 유전자 등 무수한 면들을 드러내나 이 면들은 넓게 보면 같은 면의 객관적 심층이다. 그러나 대조, 현대 회화는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낸다. 예를 들어 입체주의나 표현주의, 현대 회화를 보면 하나의 그림 위에 일상의 현실 세계와 상상에 의한 가능 세계가 혼재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과학하고 현대 회화의 차이점 이렇게 되어 있죠. 과학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수직적, 그리고 이제 분류할 수가 있고, 현대 회화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그래서 하나의 대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자, 계속 봅니다. 현실 세계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현대 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해 나간 것이다. 자, 여기 전통 회화와 현대 회화의 어떤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네요. 전통 회화는 있는 그대로 재현이고 현대 회화는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합해 나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대화의 추상성, 자, 이걸 뭐라고 한다? 현대회화의 추상성.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으나 점차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보편적이 되었겠죠? 자, 마지막 단락.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현대회화는 실제의 재현에서 더욱 멀어져. 자, 실제 재현에서 멀어지다. 실제 재현에서 멀어지다. 26번 심화되다 아니죠. 심화는 깊어진다는 얘기죠. 점점 깊어진다는 게 심화. 아마 여러분들 뭐 심화 학습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실제가 아닌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내면은 상상의 영역이기에 전통 회화와 달리 현대 회화라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생겨났다. 그렇죠. 현대 회화가, 아이고 발음이 안 되지? 현대 회화가
자꾸 이제 추상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인식이 생겨나는 거죠. 예, 현실 존재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회화의 추상성에 대해 실제는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요건 이제 필자의 주장이 되겠네요. 줄여서 필주. 상상의 대부분은 현실 경험에서 비롯되며, 자, 경험에서 비롯된다, 뭐 시작된다, 출발이다, 뭐 근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6의 4번 시작되면 맞네. 방금 얘기했던 거. 따라서 26의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추종은요. 추 따라간다, 종 속한다, 따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점프. 자, 내면의 추상적 영역 또한 객관적 실제 외면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세계의 무수한 존재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면도 혹시 뭐란 얘기입니까? 세계의 무수한 존재면 중 하나다. 이게 이제 이 글을 쓴 필자의 관점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은 우리를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이 현대 회화에서 이 추상성에 대한 어떤 가치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문제 하나 풀 수 있는 문제 어디 있었더라? 22번 문제가 되겠네요. 가를 바탕으로 존재론과 관련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회화 작품을 함께 감상하더라도 각 감상자가 지닌 인식 틀에 따라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수 있고, 새로 개발된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가 일상 언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면 그 언어로 지각되는 존재임은 달라질 수 있죠. 예, 언어가 달라지면 인식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 3. 형이상적인 것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회화에 나타난 현실 세계의 존재면이 추상적 방향으로 변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렇고 개개의 과학 학문은 하나의 존재면이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존재면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학문이, 자, 관련이 없는 게 아니죠? 관련이 되어 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그래서 수직, 그리고 이거를 계열별로 이제 묶어놨었습니다. 5. 입체주의 화가의 회화에서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과 가능 세계의 존재면이 수평적으로 혼재 있는 모습 발견, 맞죠? 따라서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이 부분은요, 22번 문제는 추론도 아니네. 이건 뭐 내용일치입니다. 내용일치.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꼽아놨던 거 24번. 그쵸? 1, 2, 3을 제껴볼 수가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 최근 한 의과대학에서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적 표현주의 작품인 키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 회화 속 남녀의 의상에 한 사람의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 순차적 세포 분열 과정이 과장된 크기와 다양한 색으로 변형되어 그려져 있음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클림트가 당시 현미경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생물학적 탐구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자신의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1.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세포 분열 과정을 밝혀낸 생물학적 지식이 드러내는 현실 세계는, 이거 길다, 9가. 여러분들 이제, 선지를 볼 때도 9 단위로 끊어서 봐야 돼요. 정보를 확인해줘야 되겠죠? 근데 요 선지 1번은 좀 기네. 클림트의 회화에 비해 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고, 맞죠? 이때 일의적인 성격은 뭡니까? 과학적인 것. 두 번째. 현미경 기술의 발전으로 세포 분열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인식 주체가 지닌 조건이 달라져, 맞고요. 현실 세계가 새롭게 지각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클림트 회화에서 세포 분열 과정이 현실과 다르게 변형되어 그려진 것에서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합하는 현대 회화의 추상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1, 2, 3번 우리가 제껴놨습니다. 이제 나 보고서 4번과 5번을 제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나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회화는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낸 가시적 존재이지만 회화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비가시적 존재이기도 하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회화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특징은 뭐다? 가시적 특징. 가시적 특징은 색과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시적 존재, 비가시적 특징. 바로 뭡니까? 의미가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
전통 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객관적 세계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목했다. 자, 전통 회화의 특징이 되겠죠. 이에 반해 대조. 현대 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화가의 비가시적 내면을 드러내는 데 치중한다. 현대 회화는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로서 회화 속에서 객관적 실제는 주관화된다. 현대화의 화가들은 현실에서 목격하는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임의로 대칭을 만들거나 현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해 내고자 했다. 이렇게 예술을 통해 현실이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현대회화, 줄여서 현회에서의 추상화 과정이 되겠네요. 추상화 과정 또는 뭐 작업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예술을 통해 현실이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추상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현대 회화에서 추상화 과정, 추상화 작업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보여줬어요. 자, 이러한 예술과 현실의 분리는 회화뿐 아니라 음악에서도 나타난다. 이번에 음악으로 점핑. 음악에 사용되는 음은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며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며 인위적인 배열을 따른다. 자, 배열을 따르다. 배열을 따르다. 근데 아까 추종이라고 얘기했죠. 이 추종은요, 어떤 사람, 뭐 어떤 사상가나 이념가를 따라가는 걸 추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배열을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X 치면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시 지문. 이렇게 음악도 일상 현실과 거리를 두며 그 정체성을 확보해 왔다. 자, 그럼 요 단락에서는 뭡니까? 전통 회화와 음악의 어떤 그 공통적인 특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술 흐름에 대항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도 있었다.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루솔로는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 대상으로 삼아, 자, 기계 소리를 뭘로 봤다? 음악적 표현 대상.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었다. 작곡가 바레즈는 분절된 몇 개의 음만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악기와 달리 사이렌이 음과 음 사이에 분절되지 않은 무한한 음을 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이렌으로 음악을 표현했다. 자, 루솔로는 기계 소리, 바레즈는 사이렌 소리. 또한 작곡가 세페르는 사람의 소리, 기계 소리, 자연음 등을 음향 오브제로 활용하는 구체 음악을 창시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례 제시 예시들이 지금 나와 있지요. 게르노트 뱀에는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확장된 미학이라 일컬었다. 뱀에는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는 특정적 미적 대상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기존의 미학을 비판하며, 야, 이게 문장이, 이거 봐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 이거를 여러분들이 쭉쭉쭉쭉쭉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끊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뱀에는 확장된 미학을 좀 긍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학을 비판하고 있어요.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일상적 현실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번에 4, 5번 미리 제껴놓고 가겠습니다. 클림트 회화는 색과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가시적이지만 맞고, 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탐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가시적 속성을 가진다. 틀렸죠. 비가시적 속성은 뭐였습니까?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막 의미 파악이었던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바로 여기 회화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비가시적 존재다. 근데 의미 파악이죠, 의미 파악. 자, 이거 어디 갔어? 넘어갔네요. 예, 쏘리. 자, 그런데 4번에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생물학적 탐구를 다룬다? 그 비가시적 속성이다? 아니죠. 5번 클림트의 회화에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화가의 관심이 드러난다고 본 연구 결과는 회화가 화가의 관념적 세계를 표현한 결과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 맞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문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2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가는 인식 주체가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 아니고요. 자, 앞부분 틀렸기 때문에 뒷부분 안 봐도 돼요. 두 번째, 가는 현대회화의 추상성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 이것도 아니고. 3번, 가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맞죠? 회화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을, 맞네. 그리고 나서 뭐 뒷부분 봐도 되고 4번, 5번을 미리 제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뒷부분 먼저 봅시다. 나는 예술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우선 답 꼽아놓고 4번, 가는 인간의 의식 수준의 성장에 따른 아니요. 5번, 가는 현대회화가 세계를 추상적으로 드러내는 방식, 가가 아니라 나에 있었죠, 얘는. 아니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골라내면 됩니다. 22번 했고 23번입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역, 니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 자, 그럼 기역과 니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안 줬고 내가 다 빨갛게 해가지고 보이질 않네요. 기역, 니은 어딨지? 기역, 니은이 어디 있을까? 아, 전통회화하고 현대회화? 네. 이게 이제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패드로 보다 보니까 전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비문학 할 때 또는 이제 문학 다음 페이지 문제 넘어갈 때 약간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바라고요. 자, 그럼 정리 기억은 어떤 전통 회화고 니은은 현대 회화입니다. 적절한 걸 찾아라.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 아니요. 둘 다 드러냅니다.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현실 세계의 사실적 재현을 통해 화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낸 치중했다. 전통 회화는 화가의 내면 세계 안 드러냅니다. 그냥 실제를 있는 그대로 하려고 했고,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게 해준다. 자, 이거는 반대로 거꾸로 딱 보면 되겠죠? 기억과 니은을 바꿔야 되겠고,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가시적 속성과 비가시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독특한 존재 방식을 취한다. 이 회화 자체가 둘 다 가시적 속성과 비가시적 속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현실 세계의 객관적 외면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맞고 현실 세계 얼굴을 다양하게 드러내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24번 했고 25번입니다. 가와 관련하여 나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포인트 문제가 해당이 되겠죠? 자, 가가 어디 있나? 예술과 현실의 분리. 써놔야지. 예술과 현실의 분리. 1. 현대회화 화가들은 일상의 비대칭성과 혼란스러움을 조작하여 맞고요. 이거 또 하나 더 가야 되네. 일상의 비대칭성과 혼란스러움을 조작하여 그린 예술작품을 통해 현실을 비현실적 추상화했다. 맞고, 루솔로는 일상의 기계 소음에서 음악에 사용되는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함으로써 예술과 현실의 대립을 극복했다. 자, 보세요. 루솔로 기계 소음에서 음악에 사용되는 음의 인위적 배열을 추구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루솔로. 자, 이렇게 색깔 좀 달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솔로는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 대상으로 삼아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위적으로 배열했다라는 것은 윗부분에 음악에서 음악에 사용된 음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루솔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25번, 5번 이걸 루솔로가 말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 3, 4번도 확인하겠습니다. 바레즈는 일반 악기와 달리 두 음 사이에 무한한 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 이게 사이렌이었죠. 일상 현실을 예술을 표현하고자 했고, 세페르는 기존 음악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일상 소리를 음향 오브제로 활용하는 새로운 예술 장르 창시에 맞고, 뱀에는 미적 대상과 대상의 창작과 수용에 따르는 미적 경험이 일상 현실로까지 확장되어 한다고 여겼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죠. 26번은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락을 정리해가면서 풀어야 되고요.
돼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늘게 돼요. 이게 독해예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문해력이 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에서 26번 가지문, 나지문, 비문학 풀이 설명 마치도록 합니다. 끝.